축산, 검협전. 55화 홍화와 비룡. 외나무 다리에서 비룡을 마주치고 그 만남을 예지한 홍화를 배알아내. 재영운이 금씨 삼남매를 쫓으려는 신양난을 붙잡을 때 마침 주문이 합류했다. 아직 얼굴이 살짝 부었고 많이 야윈 상태였지만 몸놀림만큼은 변함없이 가볍고 빨랐다. 병색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독소가 완전히 빠진 모양이었다. 뾰루통하게 재금선을 쏘아보며 한 소리 하려던 주문은 막상 말을 꺼내기 못해서 그만두었다. 재영운이 신양난에게 금씨 삼남매에 대해 물어보려는데 재금선이 불쑥 끼어들었다. 저 녀석들 정말 나쁜 놈들이야. 우리가 복선담에서 내려올 때부터 계속 몰래 따라왔어. 처음에는 주문 누나가 걱정돼서 마음이 급하기도 했고 혹시 원래 이 산에 사는 사람인가 싶어서 그냥 내버려 두었어. 그런데 그 얼굴 벌건 놈이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주문 누나를 안고 나오는 양난 누나 등의 상문정을 겨누더라고. 당장 날릴 기세였지만 나도 누나들을 쫓아가느라 녀석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아마 우리 검광이 빨라서 쏘지 못한 것 같아. 조금 전에 누나가 혼자 계곡으로 내려가면서 따라오지 말라고만 하고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잖아. 기다리기 지루해서 무슨 일인지 아래를 내려다보려는데 뒤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렸어. 돌아보니 또 그놈이더라고. 잠깐 등 돌린 사이에 나한테 상문정을 겨누고 있었어. 꽤 위력적으로 보였는데 그건 눈속임이고 정작 날아온 건 화염에 휩싸인 구룡사였어. 내가 원한 병력검을 휘두르자마자 화염이 사라지면서 바로 비틀거렸지만 처음엔 누나를 불러 도움을 받을까 하다가 주문 누나가 놀라면 안 되기도 하고 놈의 실력이나 청회색 검광이 대단치 않아 보여서 혼자 쫓아버릴 셈이었어. 역시나 한번 부딪히고는 바로 내빼길래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한패로 보이는 여자 둘이 나타나 같이 공격했어. 그 둘도 형편없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그놈보다는 낫더라고. 여자들이 법보를 쓰라고 소리치길래 무슨 요법을 부리겠구나 싶었는데 마침 누나들이 오니까 잽싸게 달아났어. 주문은 계곡을 내려다 보려 했다는 말에 귀까지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순진무구한 재금선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원래 재영운은 바로 동생을 꾸짖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신양난이 같이 있어 주문이 창피해할까봐 눈치를 보던 중 동생의 설명을 듣고서야 상황을 파악했다. 다다다다. 아주 번갯불에 콩 볶아 먹겠네. 그래도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고 공격부터 하면 어떡해? 만에 하나 이 산에 온 귀한 손님인데 다치기라도 했으면 홍화 어르신을 무슨 낯으로 뵙겠어? 언니,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아주 악랄한 놈들이니까요. 검광이 조금만 빨랐어도 목을 베었을 텐데 왼팔 하나 베고 끝이라니. 저놈이 운이 좋네요. 방금 그놈 말이 홍화 어르신이 오풍초를 주겠다고 했다던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보통 사이가 아닐 텐데 동생은 왜 그렇게 싫어해요? 사정을 모르니 당연히 이상하겠지요. 사실 저 셋은 비룡사타가 끼는 제자들이에요. 저들 사부만 믿고 온갖 나쁜 짓을 일삼고 다니지요. 원래 사부와 비룡사태는 사이좋은 벗이었어요. 그런데 사부가 서책을 얻은 후로 신념을 바꾸고 새 삶을 살기 시작하자 관계가 소원해졌지요.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계속 왕래하셨어요. 지난 연말 비룡이 금씨 삼남매를 데리고 복선담에 찾아왔다. 이때 홍화가 곧 복선담 봉쇄를 깨뜨리고 오풍초를 손에 넣는 자가 나타나는 대로 성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금씨 삼남매 중 가장 못된 금타가 이 말을 듣고 홍화가 떠나면 바로 개화산을 점령한 후 오풍초를 차지하고 신양난도 제 여자로 만들겠다는 헛된 망상을 품었다. 평소 귀가 얇아 금씨 삼남매에게 잘 휘둘리던 비룡은 홍화의 예전 성품만 생각하고 금타 대신 설득에 나섰다.
하늘이 내린 보물을 굳이 외부인에게 넘겨야겠는가? 그 맹세는 장리 조사와 입씨름하며 내뱉은 농담일 뿐이네. 목숨 걸고 지킬 필요 없네. 이제 이 산은 내게 맡기고 자네는 선계에 오를 일만 신경 쓰시게. 이곳을 내 별부로 삼고 금타와 양난을 짝지어주면 어떻겠는가? 홍원은 비룡 일당의 속셈을 알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다. 금씨 삼남매는 타고난 금골과 천안을 갖추고 세 번의 생을 산 동정 남녀가 아니라 어차피 복선담에 들어가지 못할 테니까. 내 입으로 뱉은 맹세를 어찌 번복하겠는가? 문파에 상관없이 누구든 복선담 봉쇄를 푸는 자가 개화산의 주인이 될 것이네. 또한 제자의 혼인은 본인 뜻에 따라야지 사부가 정할 일이 아니네. 홍화가 단칼에 거절하니 비룡은 달리 할 말이 없었다. 그렇게 이틀 더 머물다가 더 말해보았자 소용없겠다 싶어 인사도 없이 돌아갔다. 하지만 금타는 포기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복선담 봉쇄를 풀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실력이 없으니 복선담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신양난 주위를 맴돌며 귀찮게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신양난에게 계속 무시당하던 금타가 똑같이 염치 없는 두 누이를 끌어들여 어처구니 없는 일을 꾸몄다. 먼저 금씨자매가 얼마 전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난 사부를 대신해 사과한다며 홍화를 찾아왔다. 두 사람이 쓸데없이 뭉그적거리다가 눌러앉았으나 복선담 동굴이 워낙 넓고 석실이 많았기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그 후 금씨자매는 매일같이 신양난에게 접근해 친하게 굴었다. 신양난은 아직 어리고 천성이 선하여 그들의 시커먼 속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귀찮아하기는커녕 두 사람이 복선담 봉쇄를 풀고 오풍초를 얻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기까지 하였다. 얼마 뒤 금씨자매가 신양난에게 밤낮으로 붙어 지내고 싶다며 개수나무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하였다. 붙어있는 시간이 많은 만큼 부쩍 더 가까워졌으나 그 때문에 금씨자매의 관계가 들통났다. 어느 날 불현듯 개수나무 집에 홍화의 음성이 들렸다. 양난아, 아무도 모르게 내 동굴로 오너라. 신양난에게만 들리는 천리전음인지라 금씨자매는 듣지 못했다. 신양난이 동굴에서 챙겨올 물건이 있다며 홀로 나섰다. 동굴에 가니 홍화가 오행팔괴가 그려진 손바닥만한 작은 깃발을 들고 있었다. 과거 홍화가 사용했던 법보 중 가장 강력한 기리열람이었다. 홍화가 기리열람을 건네며 사용법을 알려주고는 다른 설명 없이 어서 돌아가라고만 하였다. 홍화는 본래 세세하게 따져 묻는 것을 싫어했다. 도법을 가르칠 때도 넌지시 언질만 주고 잘하든 못하든 관여하지 않고 제자가 스스로 답을 찾게 하였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신양난은 사부가 은밀히 불러내 가장 아끼는 법부를 하사하자 필시 무슨 일이 벌어지리라 짐작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금씨자매가 나쁜 마음을 품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동굴을 나와 개수나무 집에 도착할 무렵 웬 검은 그림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금씨자매 중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 체격이 달랐다. 이상하다 싶어 사부에게 배운 둔법을 사용해 개수나무집 꼭대기층으로 들어가 동정을 살폈다. 검은 그림자는 다름 아닌 금씨자매의 남동생 금타였다. 금타임을 확인하는 순간 기분이 나빴는데 새 남매의 말을 들으니 완전히 피가 거꾸로 솟았다. 위층 바닥에 납작 엎드려 모든 대화를 엿들은 후에야 그들의 관계를 알아차렸다. 먼저 금씨자매가 접근해 친분을 쌓은 후 신양난이 홀로 내공을 수련할 때 그들 문파에서 만든 미약으로 기절시킨 뒤 금타가 농락한다는 계획이었다. 알고 보니 금타는 금씨자매가 올 때 함께 왔으나 홍화가 두려워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여태 기다렸던 것이다. 신양난이 집을 비운 사이 누이들과 상의하러 온 것이니 당사자가 듣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신양난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당장 내려가 금씨 삼남매에게 따지고 들었다. 짐승만도 못한 금타는 어차피 들켰으니 끝장을 보자는 심산으로 밖으로 뛰쳐나가 신양난과 맞붙었다. 홀로 셋을 상대하던 신양난은 점점 힘이 붙이자 사부가 가르쳐준 대로 기리열람을 펼쳤다.
그저 한번 흔들었을 뿐인데 짙은 옥무가 100장 이상 뻗어나가 금씨 삼남매를 완전히 에워쌌다. 곧이어 세 사람 모두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신양난이 그들의 목숨을 거두려 하자 홍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금씨 삼남매가 악질이기는 하나 그 사부의 얼굴을 봐서 적당히 하고 목숨을 살려주거라. 내키지 않지만 어찌 사부의 명을 거역하겠는가. 적당히 혼내줄 만한 방법을 생각하던 중 종종 목욕하러 가는 계곡을 떠올렸다. 그곳은 본래 샘이 2개인데 앞샘은 따뜻한 온천수이고 뒤샘은 뼈마디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 딱이다 싶어 금씨 삼남매를 뒤샘에 가두었다. 그리고 나흘째 날 저녁에 풀어주려고 갔는데 누군가 이미 데려가고 없었다. 그 후로 앙심을 품은 금씨 삼남매가 여러 사파무리를 끌어들여 소란을 피우는 통에 개화사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신양나는 홍어에게 뛰어난 무예를 전수받은 덕분에 별 문제 없이 놈들을 쫓아버릴 수 있었다. 한편 홍어는 선계에 오를 날이 가까워지자 홀로 남을 제자가 불필요한 원한을 쌓아 화근을 만들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짙은 옴무로 산을 봉쇄해 감히 아무나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홍화가 미리 운무를 거두지 않았다면 재영운 일행도 오풍초를 구하는 것은 둘째치고 입산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